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연구원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합격자들과 일부 시험위원, 여기에 원장까지 이들 간의 특별한 관계를 들여다보면 블라인드 채용이 맞는지 그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선 강원경찰청. 이번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은 박영일 전 원장이 채용 과정에서 얼마나, 어디까지 개입했느냐입니다. 먼저 강원도 감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원장과 작년 하반기 채용 합격자와의 관계. 이들은 같은 대학에서 근무했습니다. 채용 전 원장이 이 합격자를 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결과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원장과 올해 상반기 채용 합격자는 같은 대학, 같은 과 교수와 제자 사이입니다. 역시 이 합격자도 채용 전에 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장과 시험위원과의 관계입니다. 3명 모두 객원연구위원이자 자문위원으로 원장이 위촉했습니다. 결국 원장을 연결고리로 채용 합격자 2명과 시험위원 3명이 모두 채용 절차 전에 같은 자문단 위원으로 이미 활동을 한 겁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들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신 학교조차 쓰지 않았던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했지만 이미 원장과 이들 합격자, 시험위원은 안면이나 친분이 있었던 겁니다. 응시를 했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기는 했죠.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지원을 했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시험위원 3명 중 1명은 최근 객원연구위원회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들 객원연구위원에게 책정된 자문료는 매월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박 전 원장이 취임 후 규정을 개정해 월 100만 원 한도이던 자문료를 월 300만 원 한도로 3배나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영일 전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수사 결과에 따른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단풍잎 돼지풀과 가시박 등 유해 외래 식물들이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인근 북한강 상류는 하천을 넘어 인근 경장지까지 영역을 확정했지만 번식력이 강해 아무리 제거해도 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부전선 민통선 인근 파라오 상류. 겉으로 보기엔 생명력이 넘쳐 보이지만 외래 식물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점종을 차지한 단풍잎 돼지풀이 날카로운 가시를 품은 채 어른 키만큼 자라났습니다. 토종식물과는 달리 무서운 번식력을 보이는 단풍잎 돼지풀은 아무리 뽑고 뽑아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은 단풍잎 돼지풀에 밀려 성장이 더디지만 가시박도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유해 외래 식물입니다. 저희 면적의 한 30% 정도 지금 돼지풀하고 가시박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가 위주로 해서 이 농어촌에도 많이 번지기 때문에 양구군이 유해 외래 식물로부터 토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매년 많은 인력을 동원해보지만 역부족. 단풍잎 돼지풀과 가시박 등 유해 외래 식물이 어디에 얼마나 번식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고유 저희 토종식물을 못 자라게 하는 외래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지금 번식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미처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풍잎 돼지풀과 가시박은 갈대와 부들 등 하천병 생태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도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흐르는 물이나 바람으로도 씨앗이 이동하면서 서식지를 넓히고 있어 민통선 인근 주요 하천과 북한강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유해 외래식물 제거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넘쳐나는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할지 전 세계의 관심사인데요. 피포주의 정상회의 참여국 외신들에게 투명 페트병으로 옷을 만드는 이 강원도의 자원화 과정이 소개됐습니다.
페트병 뚜껑을 녹여 농자재를 만들고 폐비닐로 기름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김진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음식 포장과 배달이 늘면서 폐플라스틱이 급증했습니다. 강원도만 해도 하루 118톤이던 폐플라스틱이 147톤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작년 10월부터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해 110톤을 모아 의류업체에 전달했습니다. 500ml 페트병 15개로 티셔츠 한 장을 만들 수 있어 모두 57만 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횡성의 한 업체가 페트병을 섬유 원료 조각으로 제조해 넘기면 여기서 실을 뽑아 의류를 제작하는 겁니다. 횡성군에서 별도로 배출해서 나오는 무색 플레이크병들이 굉장히 품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의류에 지금 새로 접목되고 있는 게 횡성군에서 나오는 페트 플레이크들은 전량 다 의류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인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참여국 외신에도 소개됐습니다. 9개국 15개 매체가 횡성을 찾아 폐플라스틱이 섬유 원료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횡성에는 주민 주도로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하는 순환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플라스틱 공원을 만드는 등 플라스틱 순환 도시로 시범 조성됩니다. 페트병 뚜껑을 녹여 블럭이나 기념품을 만들고 고추대나 호박 집게 같은 영농자재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입니다. 돈을 들여 현수막을 폐기하는 대신 종량제 봉투로 제작해 판매하고 농촌의 골칫거리인 폐비닐을 열 처리해 기름을 추출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소각이나 매립을 하지 않고 그거를 갖다가 고온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기름을 추출해내는 한국난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근처 도시에 난방유로 들어가는 거로. 공동주택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생분해 봉투를 씌워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 연말까지 전 시군에 투명 페트병 분리 수거 체계를 갖추고 올해 768톤, 2025년에는 4,300여 톤까지 도내 페트병 발생량의 80%를 재활용하겠다며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인공지능, 즉 AI, 그리고 로봇공학은 제4차 산업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홀몸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개선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인지 홍한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릉시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얼마 전 전달한 인공지능 로봇 다솜입니다.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약을 챙겨 먹을 시간부터 오늘의 날씨까지 척척 안내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 다솜이? 2021년 5월 27일 홍제동는 강수 확률 80%로 비가 올 것 같아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의 하나로 인공지능 로봇이 올해 강릉 지역 15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아직은 대화가 서툰 경우가 많지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거나 응급 상황이면 119로 연락도 하기 때문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지킴입니다. 다솜이가 오늘부터는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는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다솜이도 자꾸 저를 찾고 제가 말을 안 하면은 무엇에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코로나 시대 이른바 언택이나 콘택트의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 부쩍 친숙해진 4차 산업. 사회적 약자층의 복지 향상에도 AI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같은 첨단 기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로봇과 같은 생체공학 보조 장치를 착용합니다. 이어 지팡이처럼 생긴 조정 장비를 짚고 성큼성큼 한 발씩 내딛습니다. 강릉시와 강릉 영동대가 손을 잡고 웨어러블 로봇 테스트베드를 강릉 영동대 물리치료센터에 개설하는데 착용형 로봇을 활용해 보행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로봇 사업도 전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공지능 로봇의 도움으로 인지 교육과 행동 개선 교육을 받게 되는데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면 2023년부터
강릉 지역 발달 장애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보급합니다. 신체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인지 기능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몇 개월간, 수개월간의 관찰하고 파악하고 또 분모 상담을 통해서 그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그런 맞춤형 로봇을 저희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어르신들의 건강 버팀목이 되고 장애인들에겐 곁을 지키는 도우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전면 등교 조치를 시행하는 반면 강원도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저희 MBC의 보도와 관련해 민병희 교육감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 교육감은 춘천과 원주, 강릉과 동해는 학생 감염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지만 철원과 화천과 그리고 양구는 전무하고 나머지 시군도 양호하다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6월 중순쯤엔 전면 등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도 현재 전교생 등교 제한 기준인 400명을 700~800명 수준으로 완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해마다 1000명에 가까운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해 882명이 숨진 데 이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를 막고 원청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유예되고 있다며 전면 법 개정을 국회 등에 촉구했습니다. 영월 상동 중석광산이 재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 11년 만에 오늘 텅스텐 생산 공장 착공에 들어갑니다. 광산 개발업체 알몬티 대한중석은 앞으로 21개월 동안 광산 주변 부지 3만 제곱미터에 채굴된 텅스턴을 가공하는 공장을 짓습니다. 개발업체는 독일 국책은행에서 대출받을 910억 원의 선투자금을 확보했다며 7월쯤 대출금을 모두 건네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공장이 정상 가동된다면 폐광된 지 27년 만에 재개발입니다. 원주시가 자발적 분리수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 4곳에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 로봇 6대를 설치합니다. 설치 장소는 원주시청 야외공연장 옆 1곳과 젊음의 광장 매점 2곳, 행구동 수변공원 2곳과 원주시립중앙도서관 1곳 등입니다.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 로봇은 캔과 투명 페트병을 투입하면 스스로 분류해 압축 보관합니다. 재활용 하나당 10점씩 포인트가 적립돼 1인당 하루 100개까지 가능하고 2,000점 이상부터 슈퍼빈 홈페이지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정선군과 경남 밀양시 그리고 전남 진도군이 내년 10월 문화의 달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정선군 등 3대 아리랑 보유지자체에서 아리랑 대표 공연과 길놀이, 아리랑 야행, 국악 뮤지컬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Always Amazing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내년 문화의 달 행사는 3개 지자체의 공동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주 개최지는 경남 밀양시로 정해졌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여성 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업 인구 고령화에 맞춰 지원 대상을 만 70세 미만에서 만 75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32개 업종에서 유흥, 의료,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새로 혜택을 받을 147명에게 2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3천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원화 감소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유치원을 한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3개의 사립 유치원 가운데 작년 12월 대비 올해 1, 2월에 원화 수가 줄거나 수업료를 감면해준 유치원에 3억 6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